뒷골목 인문학 강 이바구 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예. 너무나라 이야기라도 재밌습니다. 우리 예, 그래서 교포들도 많고 하니까. 예. 이 교포 이야기는 뭐 예. 우리가 참 뭐 같은 동포다 보니까 일본에서 예. 참 저 고생해가지고 예. 뭐 살아가는 그런 차별이 심했다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우리 부모도 일본서 한 10여 년 생활을 하다가 1900 해방되고 한 46년쯤 돼가 귀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 이 교포 이야기를 하면 관심도 평소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전부터도 뭐 그런 거는 뭐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쿠자 이야기를 드라마틱한 야쿠자 이야기를 한번. 그래 이 야쿠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제일교포 야쿠자들이 출신들이 오사카 기점으로 한 야쿠자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여러 사람 야나가와 지로 뭐 그다음에 또 이쿠지마 저번에 말했던 그 사람 그다음에 또 메이유카이라고 거기도 또 감창홍이라고. 그래 이제 대부분 보면은 지금 일본 제일교포 야쿠자들이 자 1920년대 출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교포 2세거든요. 자기 부모들이 일본 가서 자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깡패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교포 2세들이죠. 지금 그러면 제일교포 3세, 4세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기하 안 하고 한국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몇십만 명, 40만 명이든가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이 기하를 했죠. 그래 이번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분도 오사카에서 시작한 야쿠자이면서 큰 사업가였습니다. 앞전에 말한 이쿠지마 히사지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일본 야쿠자로서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재물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쿠지마 히사지가 1939년생이고 이분은 1921년생이니까 한 세대가 위죠.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야나가와 지로 양원석이나 정건영이나 이런 야쿠자들은 한국에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한국하고도 관련된 일도 너무 많았고 한국 정치에도 개입을 했고 그런데 이분 한록춘이라는 분입니다. 한록춘? 한록춘이라고 풀을 녹자에다가 봄춘자 해가지고 이분은 강원도 고성 같은 거 저 금강산 가까운데 아주 북단일 겁니다. 최북단이네. 북단 쪽에 출신인데 참 뭐 그때 뭐 물론 그 시절에 다 불우한 삶을 살았겠죠.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때까지 일본 갈 때까지 돌아가시지는 않았네요. 아버지 계셨는데 그래 이제 해서 못 먹고 사니까 자기 형하고 군수 공장에서 미성년자 때 벌써 13살, 4살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군수 공장에서 그 일을 했답니다. 그게 함흥에서 그러니까 강원도니까 함흥까지 가서 함경도 함흥에 가서 이제 군수 공장에서 자기 형하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가 잔업을 해야 돈을 더 버는데 일본인 그 책임자가 잔업을 안 시켜주니까 이 13살, 4살 된 사람이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어릴 적에 싹수가 벌써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그 월급 조금 받는 그걸 모아가지고 담배를 사가지고 그 책임자한테 뇌물로 바쳤어요. 이 사람 스토리가 납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 스토리를 왜 하느냐면 내가 2010년까지 10년도 10몇 년도까지 내가 월간조선이라는 잡지를
한 10여 년을 정기 구독을 했었어요. 예. 그때 한번 이 기사를, 이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이자 마지막인 우리나라 자기 고국의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월간 조선에 인터뷰한 기사를 내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본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야구자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다시 이렇게 쭉 찾아다 보니까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굉장히 그 인상에 남는 이야기여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 그, 일본 책임자한테 뇌물 줘가지고 뇌물 줘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예. 그래 이제 도저히 13살 4살인 아이가 자기 형도 권유를 했지만은 자기 형이라 해봐야 나이가 뭐 19이나 20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자기 형이 예. 이 조선에 살면은 희망이 없다. 니라도 일본을 가라. 그래가 그때 함흥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 부정기적인 배가 있었답니다. 예. 그래 열심히 일을 해가 그 배 타는 운임을 마련을 해가지고 일본을 나 상상이 안 가요. 14살 딸이가 어떻게 단신으로 배를 타고 엄마 아버지도 없이. 진짜 배짱이 대단한 사람. 그래 이 사람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만 이게 드라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참 그래, 영화를 만들어도 좋을 만큼 나중에 끝에 이야기까지 가요. 네. 그래 이제 아버지 그 뒤는 일본 가서 생활하면서 아버지 생사도 모르고 엄마 생사도 모르고 이래 형님 생사도 모르고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에서 제일 첫 발 디딘 게 가고시마라고가 큐슈 제일 남단입니다. 예. 가고시마. 아주 따뜻한 동네죠. 가고시마라고 그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가고시마에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고향에도 바닷가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고기 잡는 배를 탔어요. 14살짜리가. 와. 예. 그래 참 이 드라마틱한 게 14살짜리가 배를 탔는데, 자 한국에서 온 어린애고 또 키도 1m 60 지금 성인이 돼서 1m 60밖에 안 됐다 그러거든요. 예. 굉장히 단신이에요. 그 조그만한 애가 뭐 일도 못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뭐 굉장히 괴롭힘이 많았던가 봐요. 이 집애가 두드려 패고 이래가 두드려 맞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놨어요. 악착까지 달라들었대요. 독종으로 달라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배에서 고기를 못 잡으니까 네가 밥이나 해라 해가지고. 그 지금 뭐 어린애가 뭐 일본 음식도 모르는 놈이 밥을 하게 되는데 맛없다고 막 음식을 던지고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싸움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내버렸어요. 배 내리라 그랬어요. 이 어린애가 배 내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고 이제 갈 데도 없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 내리고 출항한 그 배가 나가서 침몰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예. 하늘이 뭐 있다는 이야기죠.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야, 그거 타고 나갔으면 타고 나서는 죽는데 죽었지. 그 나간 사람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해가. 그래가지만 살아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못 먹고 살고 해서 어린애가 오사카로 갔답니다. 자, 오사카로 가서 뭘 했겠습니까? 어리니까. 술집에 뽀이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게 훗날에 유흥업의 대부가 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발점이네. 나도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참 인간이라는 게 이게 참 이 어떤 계기라는 게 참 오묘해요. 뭐 예. 그 술집 뽀이가 되는 바람에 술집의 메커니즘을 알다 보니까 요거 하면 돈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 벌면 술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술집 뽀이를 하다가 그 오사카 인근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면 내가 앞전에 말했던 구렌타이라는 그 어린 깡패들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조선 사람들. 그때 이미 조선 사람들이 이 깡패들이 곳곳에 일본 곳곳에 뭐 쯔루아시도 있고 미나미도 있고 한데 그 미나미 쪽에 전라도 출신들이 또 깡패가 있었다네요. 그건 또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남도해라고 난도카이라 해가지고 그 전라도 깡패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신옥파라고 있었고 다카야마파가 있었고 이제 근데 그런 아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도둑질도 하고 오만 나쁜 짓 다 했답니다. 예. 그랬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난 사람이냐면은 그 미나미 한복판 돛돈벌이 근처에 그때 태평양 전쟁 끝나고 일본이 경제가 엉망인데 땅값이 뭐 비쌌겠습니까? 땅값이 그렇겠지. 예. 그냥 개값으로 산 거지. 예. 헐값으로 예. 땅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생기면 땅을 다 사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싹수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 불과 30살 정도에 도톤보리 인근에 1,500평짜리 땅을 샀어요. 야, 그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1,500평을. 어, 1,500평을 원래 거기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캐바레를 했는데 이제 캐바레 장사 안 되니까 밑에다가 전부 다 주차장을 1,500평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주차장을 큰 주차장을 3개나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사람이 자식들이 하겠죠. 자식들 알겠죠. 이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저기 2017년에 아마 저 사망한 걸로 그래 나오네요. 2017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럼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죠. 90이 넘어 살았죠. 1921년생이니까 예. 오래 살았죠. 이 사람입니다. 이제 키가 단신인데 이제 이거 노년에 찍은 사진이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인데 범상치가 않네. 그래 인상이 범상치 않죠. 예. 그래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벌써 30이 되기 전에 일본 최대의 캐바레를 개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최대의 캐바레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캐바레를 하면서도 지 주위에 젊은 애들 모아가지고 후지회라는 소위 말하면은 깡패 조직을 벌써 만들었어요. 왜? 네.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하려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캐바레를 해가지고 일본 최대 캐바레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 이제 이 캐바레를 하니까 다른 야구자들이 더 도전을 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업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도저히 그쪽하고 세부적이 돼가지고 일단 자기가 피했답니다. 예. 그래가 이제 항복하라고 저서 이제 손가락 잘라라 하더래요. 그래, 그건 못 자른다. 그래가지고 반격을 하려고 소위 말하면 교포들 젊은 애들, 구렌타 애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 이제 전라도 출신 남도회라든가 그다음에 강신옥파라고 다카야마 파라 이런 그거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그 한국 이제 불량배들 예. 그들을 규합해가지고 이것들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그 당시에도 벌써 30살이 되기 전인데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그걸 뒷받침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조그마한 깡패를 하고 있었지만은 소위 야마구치 구미 예. 3대 조장 그 다오카 예. 전설적인 오야봉 예. 다오카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오카 깡패로 바로 된 건 아니지만은 다오카 회장 구미쪽한테 뭐 상납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다오카가 이 사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이제 싸움이 납니다. 다오카가 이 한녹춘이 이 사람이 기존 후지 캐바레나 이런 큰 캐바레라는 게 이제 나이트클럽이죠. 요새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엄청난 큰 규모의 킹이라는 캐바레를 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演歌 가수 저번에 앞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타바다 요시오라고 몇 년 전에 뭐 김현자하고 일본에서도 같이 노래 부르는 걸 내가 일본 텔레비에서 봤는데 타바다 요시오라고 이제 나이가 많죠. 조그마한 기타를 들고 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할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러니까 1950년 말 60년대 이때 유명한 앵커 가수였어요.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타오카 야마구치 3대 조장이 그 당시에는 그 연예 회사도 그 예능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베 예능이라고. 그러니까 미소라 히바리도 그 소속이 돼 있고, 사람이 많이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타바다 요시오 이 가수하고 타오카 오야붕이 이 킹 캐바레 개업 날 여기 손님으로 온 거예요, 인사차. 그런데 여기에 마침 그 미나미를 거점으로 횡포를 부르던 제일교포 구렌타이 그 어린 아들 깡패들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행패를 왜 부리냐면은 그게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메이유카이라고 명우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냐면 야나가오지로 양원석이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한녹춘 씨도 나오게 되고 뭐 모든 깡패가 총동원이 됩니다. 그 야마구치 구미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고요. 이 명우회라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오야붕이 누구냐면 강창웅이라고 이 사람도 불과 30대가 채 안 된 나이에 오야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송복태 한박영이라는 그 밑에 똘마이가 있었는데 이 다 제일교포 명우에는 거기가 다 제일교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찌루와시 우리가 앞전에 말한 전부 찌루와시가 거점입니다. 거기서 발생된 깡패들이에요. 그래가 세력이 이제 100명이나 되고 이러니까 한 대원이 한 100명 되고 하니까 미남이 이제 번화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 둘이가 그 앵커가 다오카 오야붕이 그 야마구치 오야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수를 보고 노래 한 번 해라고. 공연하러 오지 않은 가수를 노래 불러라 하면 그 실례잖아요. 실례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오카 이제 수행하는 야마구치 오야붕 수행하는 사람이 그 점장계 다 일렀대요. 여기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돌아가라니까 맥주병으로 그 사람을 대가리를 때려버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명우회가 이제 완전히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거예요. 그렇네. 거기서 대전쟁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야마구치 구미에 양원석이가 그래 나타납니다. 그때는 양원석이가 그 야마구치 구미의 정식 그건 아닌데 이 한녹춘이다 자기는 나이트클럽 운영을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다 해가지고 이 명우회하고 싸움을 하는데 명우회가 완전히 완전히 개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 있는 사람이 15명인가 잘라가지고 사죄를 하고 그래가 건달은 해체가 되고 전부 야마구치에 흡수가 돼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 건달사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메이유카이라는 사건이. 그런데 이 한녹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녹춘이도 이제 명우회하고 싸움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업장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녹춘 씨가 이제 한녹춘 씨하고 야나가와 지로 양원석이하고 그다음에 아까 병을 두드려 맞았던 나카가와라는 비싼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명우에 이제 강창홍 오야붕하고 이제 그래 했죠. 이제 항복 받으러 갔죠. 그 이제 항복하고 화해하고 이제 그래 끝을 냈어요. 그런데 이 한녹춘 씨가 그래 이제 점점 해가지고 이제 깡패 야쿠자 구미를 더 키워가지고 야마구치 구미 산하단체로 들어갔어요. 그 정식 이제 야마구치 구미에 이제 깡패 두목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그 뒤에 돈을 벌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자리 잡는 과정까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뒤부터 이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일교포 중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사람이 지금은 뭐 또 많이 받았겠지만은 그 당시 그러니까 1970 몇 년도까지는 무궁화장을 받은 사람이 제일교포로서는
지금 신한은행을 창설한 이희근이라는 사람하고 신한은행을 신한은행은 제일 교포가 만드는 은행입니다. 예, 그렇다지. 예. 이 그 한녹춘 씨하고 둘이만 무궁화장을 받아. 뭐 우리 아까지 말한 야나가와 지루 양원석이나 정건영 씨 같은 사람들 무궁화 훈장 아이고 그것보다 급 떨어지는 동백장인가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한녹춘이가 얼마나 이제 우리 고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했냐면은 70 몇 년도인가 우리나라가 70년도 초반에도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 보니까 일본 오사카에 총영사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사관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경제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제일 그림인단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70년대 초반이던가 16억 엔을 모았어요. 16억 엔 중에 자기가 1억 엔을 내고 자기가 1억 엔. 그 우리 돈 그때 당 10억 그때 당시 1억 엔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엄청나겠지. 예. 그래가 교포들이 이제 돈을 뭐 제일 그림인단 오사카 그림인단이 모아가지고 도톤보리 그 근처 오사카 한복판에 총영사관을 세웠는데 그 영사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세계 어느 나라도 도시 한복판에 그 지금 있는 거기에 영사관이 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면 유일하게 제일 오사카 총영사관이 거기 있답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이 그 땅 주인이 한국 사람한테 땅 안 판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일본 사람이니까 자기 마누라 명의로 사가지고 대한민국에다 거리민단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샀대요. 그래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알말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박 대통령이 박정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겠지. 예. 그래가 박정희가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 박정희하고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박정희가 이제 그때 뭐 자기 인터뷰 보면은 박근혜도 들어가 인사를 했다는 거 보니까 박근혜가 제법 컸을 때가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박 대통령이 한국에 좀 진출해가지고 지금 롯데 호텔 있는 자리 그게 반도 호텔이었거든요. 나중에 롯데 신격호가 이제 그걸 호텔로 만들었는데 반도 호텔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이 한녹춘이한테 먼저 그걸 하라고 그랬대요. 한녹춘이가 자기는 뭐 고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고사를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쭉 보니까 한국에 자기가 기여한 만큼 다른 일본 깡패들은 다 나름대로의 반대급부를 받았는데 이 사람 한 개도 받은 거 없고 일방적으로 한국에 고국에 이제 헌신했네. 그치? 김종필이가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김종필이가 죽기 몇 년 전에 아파가 누워있을 적에 이 사람한테 편지를 떼어가 언제 일본 가면 꼭 얼굴 한번 뵙겠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김종필이 편지입니다. 한녹춘 회장님 이래가지고 이제 김종필이가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필이가 71년도에 국무총리를 할 적에 나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그때 거지 나라도 이런 거지 나라가 없다. 경찰 순찰카 페트롤카 사이카 아니십니까? 사이카 살 돈이 없었대요. 그래 그때 전에는 서울에 경찰 사이카가 거의 없었다네요. 그래 이 사람이 일본에서 80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페트롤카 80대를 보내줬대요. 그 다음에 유경수 회사가 남산에 어린이집 짓는다 하는데 거기에 또 기부금을 1억 원을 또 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무교동에 그때 대한체육회 건물 지금서가 있는데 그 건물을 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보태줬대요. 대한체육회 그 하는 건물을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신한은행에 장설자를 하는 이희근이라는 우리나라 교포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이제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지금 살아계신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신한은행을 만들어가 신한은행이 지금 얼마나 컸습니까? 신한금융위주. 신한금융그룹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일본의 오사카에서 흥업은행이라는 은행 장으로 있었는데 그건 이제 교민들 상대로 금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열악한데
은행 잔고가 부족해서 일을 하니까 애를 먹으니까 이 한녹충이가 자기 산하에 저 업체에서 들어오는 돈은 전부 현찰 들어오는 거 전부 다 거기 이제 다 입금을 시켜준 거예요. 그 이익은 씨하고는 엄청난 그 인연이 있어요. 그렇겠네. 예. 그래 이익은 씨가 저 일본 저 흥업은행이라는 거기 그때 일본 교포은행이 상업은행이 있고 흥업은행이 있었는데 이 흥업은행의 이사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예. 한녹춘 씨가. 그래 이제 이희근 씨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한국의 신한은행을 창설하는데 네. 그 밑거름이 이 한녹춘 씨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대단하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 고생하다 뭐 그래도 뭐 30대 이후부터는 뭐 경제적으로는 이미 다 커버렸어요. 그렇네. 엄청난 그 이제 그게 돼 버렸는데 그래 뭐 좌우지간에 죽기 전에 재산이 2010년도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민단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2010년도에 아마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산이 안 있나. 그래 아까 말한 이거지마 희사지라는 사람하고 재산이 비슷한 거예요. 다 부동산이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때도 그렇게 박정희한테도 굉장히 그걸 받았고 총애를 받았고 그다음에 김종필이는 아주 그 한일회담 한다고 일본 가서 지금 이 사람이 모든 이제 그 지원을 다 했어요. 한일회담 교섭할 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필 씨하고도 친하고 또 그러다 보니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도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 시절에 한국에 왔을 적에 자기가 제일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모. 그렇겠지. 예. 형님. 예. 와서 찾아보니까 형의 행방도 모르고 예. 아버지도 어디 간 데 없고 도저히 뭐 고성을 가도 친척도 아무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해가 이 사람이 자기 엄마가 지가 일본을 어릴 적에 가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재가를 했어요. 재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난 여동생이 하나를 이 중앙정보부에서 찾아냈어요. 예. 그냥 자기가 핏줄이라고 엄마가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동생한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렇겠지. 예. 그래가 엄청나게 도와줬대요. 그때 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이 여동생한테 이제 그 여동생이 속초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몇십 년이 뭐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그 속초 살고 있는 걸 찾아내 가지고 그 여동생한테 이제 뭐 살림을 살도록 뭐 배도 사주고 고기 배도 사주고 막 경제적인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뒤로는 몇 년 있다가 또 동생하고도 또 연락이 끊기고 동생도 이제 연락이 바로 안 되고 뭐 그 시절만 해도 뭐 연락 수단이 그리 좋지 않은 시절 아닙니까? 그렇겠지. 예.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 여동생하고도 이제 생사 끊기 보내니까 자기는 이제 모르지 뭐 일본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 이제 죽기 한 몇 년 전에 또 동생을 찾으려고 동생을 찾는 게 목적이고 형님 소식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대요. 그 자기 형님 일본을 보내준 형님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동생이 또 연락이 된 거예요. 예. 그 여동생이 이제 연락이 됐는데 여동생이 이제 속초에 살고 있더랍니다. 예.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오빠는 죽었는데 몇 터는 모른다.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는 묘소가 저기 민통선 안에 있다. 그 공동구역. 그 비무장지대. 그 안에 묘가 있다고 그래 알아냈더랍니다. 그래가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옆에 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한테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뭐 울지는 않는데 아무 소리를 한참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게 목이 왜 있겠지. 아니 이제 그 아버지하고 형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지. 엄마하고 엄마는 물론 재가를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따가 이제 2017년에 죽었으니까 뭐 올해 뭐 자기 수명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죠. 수명 다 누리고 살았고 근데
다른 우리나라 야구자들, 일본의 제일교포들이 한국 정부하고 해가지고는 다 나름대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반대급부를 챙겨갔는데, 그렇지. 이 사람은 전혀 반대급부를 챙겨. 왜? 일본에 재산이 그리 많으니까. 그렇지. 예. 굳이 한국하고 어울려가지고 사업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일본 오사카의 유흥업의 대부예요. 유흥업에. 그러네, 예. 그렇지만 깡패란 말입니다. 예.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깡패를 안 할 수가 없더래요. 예. 그래서 스스로 보호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한녹춘 이야기, 이도 이제 야쿠자 이야기니까. 예, 근데 예.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명우회하고 야나가와 지루하고 싸움에서 이 사람도 등장을 하니까 또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야쿠자 한녹춘 이야기는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예. 그리 조금 드라마틱한 일생을, 드라마틱한 일생을, 한편에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은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도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죠. 예. 크게 형무소 가고 한 적도 없이. 그러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하네. 예. 자,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뒷골목 인문학 강 이바우 쇼 쇼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